자, 이 6가지를 구분해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벨리 AI에 소개된 다양한 아티클들과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기업 분석 툴들을 통해서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요즘은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메타, 브로드컴 전부 AI 기업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AI는 이게 단일 산업이 아니라 여러 층의 인프라가 포개져서 굴러가는 구조인데요. 사실 각자의 기업이 AI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한 사업을 하면서도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고 투자를 하면서 키워가는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고 또 어떤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또 그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월가제 과학적 투자 혹은 이제 월가제라고 많이 알려진 이 채널 많이들 아시죠? 이번에 월가제 최한철 대표님의 뉴로퓨전과 협력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현재 AI 상황을 굵직한 기업들의 AI 비즈니스 구조 측면 그리고 각 기업들의 세부 내용을 파악을 해볼 건데, 이번에 뉴로퓨전에서 정식으로 런칭한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 벨리 AI 플랫폼을 직접 써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AI가 기술과 더불어서 구조의 게임이라는 점, 그리고 각 기업들이 어떻게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이 플랫폼 통해서 좀 자세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AI 인프라를 볼 때는 지금 보시는 6개의 레이어로 한번 나눠 봅니다. 기업 분석 전에 뼈대만 빠르게 분류해보면요. 먼저 데이터 생성 레이어. 요건 현실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를 확보하는 기업이죠. 차량이라든가 센서, 스마트 기기들로부터 사용자 행동 정보라든가 공장 로그라든가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실 AI 경쟁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있어야 또 학습도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이 AI 그 자체, 바로 모델, 알고리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LLM, 멀티모달, 강화학습 이런 이야기도 저도 채널에서 많이 다루죠. 사실 사람들이 이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진짜 AI가 돈이 되냐, 버블이냐 이런 이야기가 더욱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AI 모델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학습과 추론, 실제로 하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컴퓨터라고 표기한 요 레이어로 보시면 되겠는데, 흔히 말하는 뭐 GPU, TPU, 뭐 ASIC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칩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거대한 모델도 커버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운영 레이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지 드디어 AI를 실제로 쓸 무대가 보이는 거죠. 다섯 번째 이 플랫폼, 유통 레이어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검색부터 SNS, OS를 비롯해서 새로운 앱과 웹을 개발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여기서부터 AI가 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제품 서비스 레이어가 되겠는데, AI 기반의 광고나 구독 서비스, 이 SaaS, 자율주행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돼서 요금을 내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이 6가지를 구분해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벨리 AI에 소개된 다양한 아티클들과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기업 분석 툴들을 통해서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벨리 AI 통해서 테슬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테슬라는 물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 생성 분야와 수익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테슬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는 거 보이시죠? 차트도 지금 트레이딩 뷰 기반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기타 전문가 전망치라든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양한 요 전문가들, 여기서 또 벨리 인사이트로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면서 디스커션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가지 소식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고요. 이 중에서도 뭐 다양한 내용들, 밸류에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또 기업 분석하면 역시 재무제표를 봐야 할 텐데, 사실 재무제표의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이 테슬라에서 어떻게 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부분별 매출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자, 현재 총 자동차 매출 부분이 굉장히 압도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AI는 아직 매출 항목으로는 따로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서비스 및 기타 이 부분이 아마 FSD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메가팩 같은 에너지 생성, 저장, 이런 ESS 관련된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사업 부분에서나 이제 지역으로 나눠서 보나 혹은 제품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먼 미래를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매출 기준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테슬라에서도 손익계산서에서 재무 비율 이런 것도, 손익계산서 시각도 이런 거 눌러보시면은 바로 한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전체 오토모티브 부분과 에너지 제너레이션 스토리지, 실질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익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익이 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벨리 AI에서 직접 분석하는 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글
중에서 테슬라 관련된 이 과거 글 중에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는 내용이 있어서 요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JP님이 작성해 주신 글이고 종목과 관련된 여기 내용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개요와 관련된 내용들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 번 다뤘던 뭐 FSD라든가 뭐 도조와 같은 그런 D1 칩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와 자동차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여기 에너지 세그먼트라든가 자율주행 세그먼트 굉장히 다양한 것들 내용들이 분석이 되는 거 보시죠. 물론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것들도 이제 해주시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를 자체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테슬라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차량 덕분에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많은 시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테슬라의 우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테슬라는 FSD를 개발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차량 데이터와 시각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시각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과거에 있는 것들이 테슬라 차량이 계속 팔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해자가 되고 있던 부분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 정도의 데이터 차이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수준 정도다. 압도적인 데이터 확보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석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데이터 생성 레이어 측면에서는 테슬라를 소개드리는 게 이 FSD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자산을 결합을 한 거고 앞으로 나올 AI5, AI6 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앞서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자동차와 이런 컴퓨팅 할 수 있는 FSD1, FSD2 같은 보드들 이런 비용 구조 최적화의 측면이 있는 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 데이터 루프까지 데이터를 계속 끊임없이 생성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더 싸고 더 많이 더 빨리 모을 것인가를 위해서 준비된 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게 차를 팔아서 돈을 벌지만 진짜 자산은 결국 보면은 차가 돌아다니면서 앞으로는 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글이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사실 이 6개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규모로 쳤을 때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4개죠. 모델과 컴퓨터, 유통과 수익화. 마찬가지로 벨리 AI에서 이렇게 구글을 검색을 해보면서 자, 이번엔 좀 색다르게 찾아볼까요? 벨리 AI에서는 기업 공시 자료나 실적 발표 이런 최근 이벤트까지 쉽게 번역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IR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은 실적 발표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적 하이라이트를 아예 요약을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전문을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간추려서 볼 수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요약인데 공시 자료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도 10K나 10Q, 8K 이런 것들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편하게 한글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 중에서도 10K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비즈니스 한 번만 보더라도 사실 요 항목이 이 기업이 뭘 하는지 제일 자세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와우 엄청난 비전이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작성한 것도 여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개요에서 최근에는 특정 AI 관련 연구 개발을 집중화했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가 되면서 구글의 비전들이라든가 최근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가장 자세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것도 이제 접근성의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아까처럼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부문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구글 서비스 전체적으로 요 서비스라고 하는 게 결국 광고 쪽이 되겠죠. 요게 제일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또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한참 핫하게 들어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부분이 되겠죠. 여기도 전체적으로 표로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한눈에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구글의 대부분이 이제 구글 말고 구글 클라우드, 구글 서비스 이렇게 나와져 있고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이게 결국은 구글이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AI를 만드는 이유가 이 모든 사업의 베이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전부에 이게 스며드는 구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글과 관련된 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얼마 전에 쓰셨네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엄청나게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구글의 핵심을 잘 짚었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TPU 관련된 부분인데 자 결국 TPU라고 하는 것이 전력 효율이 최정상급이다라는 부분이죠. 요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글 예전에 TPU V4, V5부터 이미 엔비디아 GPU급으로 전성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TPU가 성능보다는 전력 효율이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이 구글은 AI를 굴리는 비용 구조 자체를 통제하는 회사라고 메시지를 주는 글인데요. 이런 3D 토러스라든가 인터칩 인터커넥트, OCS라든가 스파스코 이런 것들 다 쓰는 이유들이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뭔가 경쟁을 하겠다라고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풀스택으로 가져와서 이 와트당 출원량을 극대화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구글 입장에서는 뭡니까? 검색, 유튜브 이런 초대규모 추론이 필요한 회사인데 그거 아끼면 아낄수록 그만큼 돈을 번다는 겁니다. KPI 항목에서도 가보시면은 구글의 다양한 것들이 구글 검색을 기준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핵심 검색이라든가 광고 사업 기준으로서의 KPI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I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걸 추론하면서 써야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광고나 클라우드 등의 사업을 AI 기반으로 더 잘 펼치기 위해서 TPU를 설계한 것이지 엔비디아 GPU와 당장 경쟁하려고 TPU를 내놓은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데이터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모 같은 로보택시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구글은 사실 AI 모델과 더불어서 전방위적으로 AI를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결국 구글에게 AI 자체는 팔 물건이 아니라 광고 제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AI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구글의 AI 전략은 언제나 성능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알파폴드와 같은 신약 개발부터 지니3 같은 월드 모델까지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새로운 이 플랫폼 구조를 먼저 제시하는 게 이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AI 기업 하면은 안 볼 수가 없는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 6개 중에서 이 중심에 해당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 요거를 꽉 잡고 있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의 KPI도 보면은 AI와 컴퓨팅 생태계, 쿠다 사용자 개발 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게이밍 그래픽 기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은 역시나 여기 데이터 센터 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진 거 보이십니까? 비율로 봤을 때에 원래는 데이터 센터 쪽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게이밍 우리 RTX 20, 30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50 시리즈도 연기된다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비중이 아예 데이터 센터 서버 쪽으로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밍은 이제 부차적인 게 되겠고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회사로 완전히 성격을 바꾼 거죠. 원래 게이밍 그래픽카드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GPU를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공장을 통째로 설계해서 넘겨주는 회사에 가깝게 됐다는 겁니다. 자, 분석한 글 볼 때도 예측대에 들어가셔서 투자 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은 기업과 매크로 부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이 아래에서 서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좋은 글들은 이렇게 추천해서 올라오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오면은 요겁니다. 피지컬 AI 가치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글. 어떻게 보면은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피지컬 AI 플랫폼으로서 가치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시점이 얼마 전에 나온 글이죠. BSPK님께서 1월 10일에 나온 글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부문의 잠재력이 아직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의견을 주신 시점 기준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일 텐데 이번 CES에서 알파마요나 현대차와의 이 휴머노이드 협력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현대차도 막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데이터 센터 매출 속에서 엔비디아를 서버용 GPU 회사로만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의 해자는 기술이 아니라 표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인프라의 기본값, 요 디폴트가 되는 순간에 경쟁자는 이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이겨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다라는 해자라든가 블랙웰, 루빈 플랫폼 같은 이런 해자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 비슷하게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에이직 진영의 브로드컴이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솔루션과 인프라 소프트웨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한 6대4 비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AI와 직접 연결되는 거는 또 반도체 쪽이지만 돈을 버는 구조가 훨씬 넓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인사이트에서 제가 재밌는 글을 찾았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글입니다. 브로드컴 비스포크 칩 메이커 마르셀이라는 분께서 적어주신 건데 제목부터 흥미롭죠. 비스포크 칩 메이커 그러니까 맞춤형 AI 공장 설계자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 글을 보시면은 자, 에이직 시장 점유율이 2022년도만 하더라도 35%였는데 지금은 60%가량으로 시장 내 점유율이 1위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브로드컴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브로드컴이 가진 에이직, 서데스 기술, VM웨어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엔비디아로만 대변되던 AI 컴퓨팅 시장이었는데 빅테크들이 에이직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브로드컴이 AI 인프라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를 이기려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기보다는 엔비디아 말고도 AI 팩토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파는 회사라고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GPU 회사가 아니라 빅테크의 이 KPX 요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빅테크 자체가 ASIC 설계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거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통과 수익화에 가장 진심인 회사가 있는데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실제로 돈을 어디서 버냐라는 거를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간단하죠. 앱 패밀리와 리얼리티 랩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율로 치면은 자, 리얼리티 랩스는 거의 없어 1.3%? 나머지는 앱 패밀리인데, 앱 패밀리가 하는 부분들이 결국 어드버타이징, 광고 부분이 되겠죠. 전체 부분에서 패밀리 오브 앱스 요 광고 부분에서 거의 많이 발생을 하고, 리얼리티 앱스가 진짜 작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회사마다 지금 다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메타가 그런데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미미하고 손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왜 메타가 AI에 돈을 쓰는지가 이렇게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KPI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월간 활성 사용자라던가 전 세계 페이스북, 패밀리앱 전반에 걸친 광고 노출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메타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편안이라고 글 써주신 분들 보시면은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 재무제표 같은 것들도 벨리에서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106.8빌리언을 투자를 했다라는데,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죠. 80에서 91빌리언이 AI 관련 투자로 추정되는데 매출 전체의 57%에서 64%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IT 회사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든 숫자죠. 이게 너무나도 큰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가 AI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회사라고 보는 거라기보다는 AI로 기존 광고 비즈니스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데요. 이 AI 기술 자체가 뒤처지면 광고 추천 시스템과 각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라도 광고 시장에서의 수익과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는 AI로 광고 효율이 무너지는 거를 막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글도 그렇잖아요. AI가 등장해서 검색이 무효화되면 광고 매출이 안 나잖아요. 메타도 AI에서 밀리는 순간에 메타의 수익 모델 전체가 흔들리는데, AI가 강해지면은 더욱더 소셜미디어를 잘 유지해 가면서 엣지 디바이스까지 확장해 나간다면은 그 입지를 무너뜨리기 힘들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AI 기업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AI 공급망의 어느 층을 먹고 있는지인데요. 오늘 벨리 AI 플랫폼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분석과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 결국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건 그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실제 재무 데이터를 잘 파악하면서 다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에도 벨리 AI에서는 기업 분석과 더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쓰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리더보드에서 점수 많이 따신 분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투자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멘토링 같은 이런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홍진주 대표님 같은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내용들, 투자 가상 시리즈 예전에 했던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또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진짜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함께 꾸려가는 요 커뮤니티라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면서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협력을 사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진심이신 분들은 모두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 서로 성장하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